2018년 10월 23일 오늘 장이 별로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한창되지만 유일하게 딱 맥점을 찍고 날라가 줬고요. 현재 MP 한강도 그냥 바로 빠졌고, 그 다음에 아이즈비전, 아이즈비전이 아이즈비전도 사실 바로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개인적으로 원했던 어제 시나리오는 뭐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됐었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플러스 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플러스 시가가 나와서 빠졌다 가라 그거였는데, 아이즈비전은 사실상 해당되지 않았었고요. 얘는 뭐 들어갔다 해도 바로 손절 나왔을 만한 종목이었고, MP 한강은 당연히 플러스 시가가 기본 전제가 됐어야 됐고요. 이게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창 제지도 좀 플러스 시가가 나와서 여길 찍고 이렇게 올라가 주길 바랬는데,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가 떠가지고 더 빠지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지지해주고 바로 가준 모습이에요. 강력한 흐름이었죠. 현재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시가가 떴다 한들 바로 이렇게 어제처럼 올려주길 바랬는데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여기서 오히려 좀 더 빼주고 있죠. 그래서 자꾸 여길 저점을 찍어주는 걸 보면서 이러다 이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오히려 좀 더 이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이 갈리는데, 코스닥은 괜찮은데 코스피는 별로다.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덩치가 큰 애들은 코스피인 거고, 코스피가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해 준다면은 코스닥도 자리를 잡아서 올라가려다가도 제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가치 투매 심리로 인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척 하다가 그냥 빼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스윙으로 보유했었던 종목들을 타이거 코스닥 레버리지, 뭐 이것도 평균 단가가 대략 한 이 정도 됐었는데 그냥 빠져나왔고요. 짧게 원했던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5% 정도권 수익권까지 봤었는데, 오늘 아까 이쯤에 뺐으니까 2.5% 대략 수수료 좀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까 2점 초반대, 슬리피지랑 하니까 2점 초반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뉴프라이드도 아침에 원했던 흐름들은 사실 이 구간에서 또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좀 더 이렇게 상승해주는 이렇게 흐름들을 기대했었는데, 이걸 깨는 순간 이거는 틀렸구나, 얘도 더 빠지겠다. 장이 안 그래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아침 장 초반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받고 너도 영향을 받는구나, 아무래도 더 밑으로 들어왔다 가려나 보다 싶어서 본전에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얘도 추가 대응을 할 건 없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흐름들은 대략 한 이런 더 부분까지 내려와가지고, 또는 살짝은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장이 더 안 좋아진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요 구간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지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좀 그어 본다면은 3,415원과 그 다음에 3,200원, 이 두 개의 매수 포인트를 좀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뉴프라이드는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오늘 종목들을 좀 보니까 살만한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MP 한강도 아침에 이렇게 쑥 빠지는 거 보고 그 다음 존을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내려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걸어놓기는 했으나 얘는 다행히 효과가 빵빵해서 매수하기가 좀 수월한 편인데, 내려오려다 많은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제가 기다리는 자리는 이 구간인데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조금 못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락장의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해주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다가도 또 빼버리고, 자리를 잡아주다가도 또 빼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MP 한강 기다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이외에 한창 재지는 이제
좀 건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따 오후에 내려와 봐야지. 오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내려와서 다시 자리 잡아준다면은 오늘 이 포인트 존을 그대로 다시 또 유지해서 내일 가져갈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끝나버린다면은 포인트를 다시 설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가 그나마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쁜 종목이라고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얘가 한 7,250원 정도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안 내려올 것 같죠. 그래서 아침에 아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설정을 했었는데 이 시간대 대략 다시 내려온다면은 7,560원과 그 다음에 7,500원 이탈 손절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으나 지금 잡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은 뭐 바닥이 제대로 잡히거나 지지해 주었다라는 흔적을 제대로 찾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내일 적당하게 시가 떠가지고 내려왔을 때 체결시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아시아 종묘를 유일하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시아 종묘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후에 여기를 깨고 내려와 준다면은 대응이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래도 내려와 준다면은 일단은 존을 한번 새롭게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건너뛰거나 하겠죠.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지금 장 추세를 보면요. 일단 상한가 종목은 안 나왔고요. 현재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대북주들이 뉴스를 통해서 올라왔고 대부분 매수하기 힘들게 전날 뭐 자리를 이쁘게 잡아줘서 올라온 게 아니라 뜬금없이 뉴스로 인해서 올라온 흐름들이 제일 많고요. 이런 장에는 이제 저 같은 어, 아침에 시나리오 매매로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힘든 장이죠. 쉽지 않아요. 퓨처 스트림도 열심히 역배열에서 하락을 하다가 뜬금없이 올라왔고 아시아 종묘도 원래 여기서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은 이거 할만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 해야지 했는데 어제 마감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 관종으로 뽑질 않았었고요. 근데 갭으로 떠버렸죠. 그 다음에 뭐 얘도 역배열에서 그냥 뜬금없이 올라와 버렸고 조비도 이렇게 이쁜 종목이라 생각은 들진 않았고요. DY 비슷하죠? 얘도 비슷하고요. TPC는 어제 존까지 내려왔었으나 뭐 개인적으로 오버를 잘 안 하니까 이렇게 날아가 버렸죠. 오버하는 조건들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오버는 좀 포인트를 찾아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시아 종류 같은 이런 종목을 만약에 이날은 체결이 안 됐었지만 이 위치가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해서 이렇게 끝난다 하면은 아마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겠죠. 해서 손절이 안 당한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한 최소 2, 3% 이상 수익으로 마감을 했을 때 팔지 않을까, 아니, 오버를 하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하다가 자리를 잡아서 매수를 하고 올라왔을 때 일부분 익절을 해서 30%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 이제 70%를 홀딩해서 오버한다. 거의 그런 전략 말고는 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은 제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폭을 먹자고 오버를 하면은 저한테는 일단 많이 안 맞더라고요. 다음날 손실로 시작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좋은 수익도 많이 놓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뇌동매매가 일어나기도 쉽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갭 차익을 노리다가 또는 아침 일찍 그냥 쭉 출발하는 걸 노리다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버를 잘 안 한다라고 그냥 결정을 내렸던 거고요. 그래도 요즘에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죠. 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도 다 이런 수준 애들만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애들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제 대북주는 조금 이제 매매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워낙 이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떴다고 한들 그게 마치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제는 대북주는 가능하면 건들지 않을 생각이다 보니까 이런 장에서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야 이게 승률 자체가 한 달에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승률이 한 8, 90%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계좌에 맨날 플러스 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렇게 수익률을 찍어보려고 이제 전략을 새롭게 구성을 했을 때는
오버를 해서 좀 이렇게 물타기도 하고 버텨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계속 꾸준히 매일 팔거나 그런 식이었고, 아니면은 아침마다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올라가는 거 상승 구간에서 아침에 따다닥 올라가는 구간대, 뭐 예를 들어서 삼강일티를 만약에 오늘 삼강일티 말고 아시아 종목을 만약에 아침부터 공략을 했다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 음봉 하나 나왔을 때 매수해서 이렇게 짧게 2, 3%씩 스캘퍼식으로 팔고, 또 이 자리 돌파할 때 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또 이렇게 짧게 팔고, 거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매가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안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매매를 좀 지양하게 됐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승률이 3, 40%를 잡고 대신에 손익비를 크게 잡아가지고 뭐 손절을 마이너스 한 1, 2% 수준으로 잡고 수익은 6%에서 한 15% 사이로 이렇게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가 움직이는 형식을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를 2,000으로 잡고 비중을 난 1,000만 원씩만 사겠다. 왜냐면은 한 번 손절 당할 때 계좌에 마이너스 1% 미만으로 손절을 당하게 한다라는 그런 계좌 세팅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자기 손절률을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개인적으로 손절률이 뭐 한 4%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을 50%가 아니라 한 25% 잡아가지고 500으로 해야겠죠. 근데 저는 매매 특성상 1% 전후 뭐 많이 나오면 2%까지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잘 안 잡으려고 하죠. 시나리오 자체가. 네, 그래서 제 매매 스타일로 따졌을 때 비중을 한 종목당 50%로 잡고, 한 종목당 아니라 한 종목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승률을 40% 정도로 가정을 하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7% 나와가지고 뭐 17만원, 마이너스 19만원 손실, 그 다음에 먹을 때는 평균 6%에서 15%인데 보수적으로 그냥 8%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80만원 수익 났다. 또 그 다음에 연속 따라서 연속으로 뭐 76만원 수익 났다.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또 2% 손실 나고 뭐 1.6% 손실, 이날은 뭐 두 번 했는데 마이너스 32% 3.2% 손실 나가지고 이렇게 찍히고, 이때 손익 증감률이 계좌에서 마이너스 1.5% 찍힌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마이너스 1.7%, 그러다가 오늘 또 좋은 종목이 걸려가지고 플러스 대략 한 9% 정도 해가지고 계좌에 플러스 4.7% 4.6% 정도 수익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승률이 4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좌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죠. 수익률은 한 20% 정도 나오는 거고 평균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손익비는 5.3%가 잡히고,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좌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은 경우에 사실상 장이 안 좋은 경우가 지금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에 해당이 되죠. 예, 현재가 지금 이런 구간에 해당이 돼요. 영상을 이제 좀 찍기 공부하기 보고 이제 좀 제 매매를 정리해 보겠다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 한 대략 이런 시점이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좀 수익 났다가도 이렇게 빠지고 현재 딱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이 연속으로 지금 며칠째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별로 조바심이 안 나는 이유는, 이런 장이 있으면 반대로 수익률이 한 7, 80% 찍는 장도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장이 워낙 잘 맞다 보니까 맨날 좋은 종목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나와서 수익을 계속 이어가지고, 수익 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니까 아까 말한 평균적으로 8% 잡았지만 어떨 때는 15%, 20% 찍을 때도 있고, 이건 좀 드문 장이죠. 뭐 10% 찍는 날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좀 장이 별로다 싶은 장에는 6, 7% 찍기도 하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다 싶은 장에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2% 그래서 손절을 계속 치고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하루에 2% 손실을 제한을 하고 하루에 손실 한 번 나와서 이 정도 손실을 찍혔을 때 매매를 중단해 버리면은 여기서 승률이 30%가 된다고 한들 결국에는 한 달 마감이 플러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을 해본다면은 마이너스 76만 원이 마이너스 또 한 18만 원 정도로, 에이 오늘 1.8%또 손절했네 이러고 35%로 잡히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컸던 수익률도 그냥 보수적으로 줄여본다면은 마이너스 뭐 이때 23만 원 2.3% 이날도 별로였어 이러고 수익률이 잡힌다고 한들 정말 최악인 장이죠. 수익률이 30%밖에 안 나오고, 이 93만 원마저도 만약에 손실로 처리해 버린다면은 마이너스 한 19만 원 정도로 1.9% 손실됐어 라고 한들, 그래도 그달 장은 정말 최악인 달 같은데 이렇게 몇 번 안 되는 수익으로
플러스로 마감하는, 또는 뭐 정말 안 좋으면은 정말 최악이어서 얘도 뭐 마이너스 98만 원이 아니라 뭐 30만 원 수익, 그러니까 3% 정도의 수익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이렇게 약손실 정도로, 그래도 약손실 정도로 끝나게 되죠. 이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1% 정도야. 장이 정말 별로였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죠. 장이 정말 별로일 때, 이 정도 손실을 찍게 되고, 장이 좋을 때는 플러스 3, 40%까지도 가능하죠. 현재 이 정도 비중으로 한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비중이 한 번 할 때 10%, 뭐 또는 그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수익률이 힘들겠죠. 그만큼 또 그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도 더 좋을 거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는 생각보다 장이 별로다, 손실이 연달아 며칠 때 나올 수도 있고, 뭐 매매를 안 하는 날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로 두렵거나 뭐 조급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좋은 장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마인드로 저는 하락장 때 장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일 뭐 할래? 이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시아 정유, 그리고 오늘 찍어준다면 MP 한강, 벌써 이렇게 찍어줬네요. 이러면 안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 봅니다. 이렇게 따라가서 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한창재지는 좀 봐야 알겠지만 시나리오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제 나타났던 흐름을 또 똑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내일 똑같은 자리 공략하는 정도로 이렇게 한창재지, MP한강, 아시아종목 이렇게 세 종목을 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은 이제 매매가 없을 것 같고요. 때로는이 아니라 장이 이게 별로거나 종목들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 억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쉬는 게 낫더라고요. 억지로 접근해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장기간으로 오랜 시간 매매를 해보고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직결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그런 장대는. 그러면 그때 드는 좀 느낌이, 오늘 뭐 하는 거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매매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오늘 노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생각이, 그런 느낌이 계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이거 사야겠다라는 종목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장이 별로일 때는 편안하게 매매한다. 그 이후 장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아까 말한 이 코스닥 레버리지가 만약에 제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그냥 날아가 버린다면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날아가 버린다면 장이 좋아진다라는 증거니까, 대신에 다른 종목들로 이제 스윙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뭐 뉴프라이드라던가, 좀 이제 콤텍 시스템이라던가, 또는 아티스도 좀 개인적으로 스윙 종목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장이 좋아진다면은 이런 종목들로 접근해서 스윙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장이 안 좋아져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면은 저한테는 땡큐죠. 일단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은 발생하진 않을 거고, 그렇다면 내려왔을 때 이제 다시 자리 잡히는 거 보고 더 밑에서 사거나, 또는 아니면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여기서 사던가,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엔 똑같은 자리에서 산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 내려오는 구간대 불안감과 그 다음에 이 흔들리는 멘탈,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더 빠져서 이 자리에서 다시 자리 잡히고 올라온다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 관점입니다. 지루한 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현재 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늘의 종목은,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는 안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